8월 19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50%의 품목 관세를 매긴 미국이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나 부엌칼 같은 생활용품까지 다 포함됐는데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걸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요. 각종 자동차와 전자기기 부품, 변압기 등도 예외가 없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의 대미 수출 규모는 16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 부담만 커진 것도 아닌데요. 수출업체가 철강의 함량을 직접 조사하고 또 신고까지 해야 돼서 행정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든 철강이나 알루미늄 원가의 50%를 매기고요. 이걸 뺀 원가에만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매기는 식입니다. 즉 철강과 알루미늄의 함량이 높을수록 관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계 부품의 특성상 영세한 기업이 많고 관세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변압기 같은 품목이 피해가 클 걸로 우려가 되는데요. 미국이 파생 상품의 범위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모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민 89명이 대피한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화재. 집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오토바이의 배터리가 폭발한 걸로 추정됩니다. 화약고가 된 전기 이륜차 배터리를 조선일보가 다뤘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 킥보드엔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이죠. 외부 충격이나 내부 손상, 과충전 등으로 불이 붙으면 배터리 열 폭주 때문에 대형 화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901건 중에 약 70%가 전기 이륜차 배터리였습니다. 소형 리튬 배터리 화재만 놓고 보면 무려 92%가 전기 이륜차였습니다. 그나마 전기차는 과충전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 이륜차는 그마저도 없거나 부실해서 더 위험합니다. 관련 화재가 잇따르자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에선 아예 실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내 충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외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 주행만 할 때는 50% 정도만 충전해서 쓰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국내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가뭄에 눈높이를 낮춰도 직장을 못 건다면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42만 명이 넘는데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생긴 경제적 비용은 4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구인 배수는 0.4, 그러니까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개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2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취업문을 뚫기가 어려우니 취업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쉬었음 청년은 42만 1,000명, 그런데 이 중에 41%, 17만 4천 명이 대졸자였습니다. 취업 경쟁은 심해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고 있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대졸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 희망이 꺾이면 국가 경쟁력도 함께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대통령실도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장벽을 낮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또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요? 네, 8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